6학년 4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허지환 선생님입니다. 이제 진짜 역사를 우리가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이후에 민주화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요. 이거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됐다는 건 우리가 배웠죠. 자, 그때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식량과 물자를 많이 지원을 해줘서 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자, 그 이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실시해서 5년 단위로 뭔가 커다란 업적이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경제를 개발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외국에서 돈과 기술을 빌려서 공업을 육성하고 제철소,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지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부산항에서 지금 식량이 지원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제철소를 만들어서 지금 착공, 공사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모습입니다. 2011년에 무역 달러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원래는 0.3, 1.8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2000년을 넘어가면서 1995년부터 1000억 달러를 넘고 그렇죠?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수출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문을 만들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수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촌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길도 넓히고 지붕을 고치는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세계에서 듣게 됩니다. 이거는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도시의 모습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날은 이렇게 고층 빌딩과 도로, 자동차들이 질비하게 되어 있죠. 자, 하지만 너무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게 돼요. 외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쓰는 돈이나 그 밖의 수단인데 이게 부족해서 나라가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해서 나라가 빚을 탕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고, 자, 그 10년이 지난 2007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이 2만 달러,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거를 넘어섰고 이것도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학교에서도 금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집에 있는 돌반지, 목걸이 이런 거 받아서 그것을 저렴한 값에 국민들에게 사서 그 금을 통해서 이제 외국 빚을 갚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국가별 무역액을 살펴보면요. 중국이 제일 많네요. 그죠? 그 다음 미국, 독일,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분 다 비슷비슷해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대한민국, 홍콩, 이탈리아. 자, 우리나라가 10번째로 무역액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경제만 발전했느냐? 그것이 아니죠. 올림픽도 개최했고요. 월드컵도 개최했고요.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도 배출한 나라고요. 세계 주요 20개국 그룹 20라고 하는데요. G20 정상회의도 우리나라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앞서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 가지 발전도 됐지만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식생활이 많이 변화가
되죠.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자, 그리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좋게 달라졌지만 그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 나라가 잘 살게 될 만큼 국민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육아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다문화 가족들을 함께 우리나라 국민으로 잘 어울릴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늘어난 노인들을 평생 건강하게 살게 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 위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요. 도시는 개발됐지만 농촌은 개발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미세먼지처럼 이런 환경 문제도 많이 일어났고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인터넷 발달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나라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어지환 선생님이었고요. 내일 사회 시간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